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럭천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은 몰라도 화물차를 타면은 적지 않은 수입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트럭커가 어떻게 급여를 받고 돈을 버는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실 겁니다. 오늘은 트럭커가 어떻게 수입을 내고 급여를 받는지 총정리를 해드릴 건데, 입길 등장하는 네이버 블로그 같은 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넘어서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주의해야 할 점들까지 같이 말씀드릴 거니까 끝까지 보시면은 분명히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은 렛츠고! 우선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트럭을 타가지고 돈을 버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월급기사, 프리랜서, 집, 이렇게 세 가지죠. 그 중에서 월급기사는 그냥 계약서상에 쓰여진 월급 그대로 받으면 되니까 뭐 따로 별다른 게 없고요. 앞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개인 차주의 차량보다는 4대보험 들고 회사 소속 차량을 타는 거를 권장을 해드렸습니다. 프리랜서 트럭커, 콜트럭커죠. 프리랜서 트럭커의 경우에는 이 배차 시스템이 연계된 어플을 통해서 영업을 주로 하게 되죠. 가장 많이 쓰는 게 24시 콜화물이랑 원콜이 있어요. 이렇게 어플을 통해서 배차를 받고 운행을 한 트럭커가 돈을 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수증, 또 하나는 선착불이죠. 인수증의 경우에는 알선소에서 주선한 운송을 한 다음에 해당 운송장을 알선소로 보내주는 겁니다. 이거는 어플에다가 첨부를 하라는 곳도 있고 우편으로 보내달라는 곳도 있어요. 그렇게 운행을 마치고 나서 운송장을 보내게 되면은 알선소에 따라 다르겠지만 빠르면 일주일, 길면은 2달 안에 입금이 이루어집니다. 솔직히 좀 빡치는 거는 이런 21세기 스마트 시대에 그 운송장이랑 세경계산서를 우편으로 보내라고 하는 게 좀 되게 성가시고요. 그 다음에 입금 빨리 안 되는 게 진짜 짜증납니다. 보통 이게 알선소마다 결제일이 다 달라가지고 그냥 자기네 결제일에 맞게 결제를 해주는데 일반적으로는 운행한 다음 달에 결제가 되죠. 이 부분은 마치 비유를 하자면은 택시를 이용하고 난 다음에 그 결제를 다음 달에 해주겠다는 거랑 마찬가지인 얘기인데, 이거는 뭐 더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이후 영상에서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게 주의해야 될 거는 선착불인데, 선착불은 말 그대로 상차지에서 먼저 결제를 받거나 아니면은 하차지에 물건을 내려놓은 다음에 현장에서 결제를 받는 방식입니다. 주로 후자죠. 이게 어디 회사나 아니면 공장에서 이제 보내는 거면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데, 개인이 보내는 거거나 아니면은 받는 곳이 개인이다, 그런 상황이면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물건은 내렸는데 돈을 못 받고 가면은 그대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원래 원칙은 하차와 동시에 입금을 받는 게 룰이긴 한데, 점심시간 이후에 해주겠다, 뭐 상차지에 물어봐라 나는 모르겠다, 뭐 내일 경리한테 뭐 말해놓겠다, 뭐 대략 이런 경우가 현실적으로 좀 생깁니다. 그럴 때는 운송료를 지급하는 그 책임자랑 소지지를 정확하게 따놔야 돼요. 그래야지 어이없이 운송료를 떼이는 일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지입으로 넘어가 봅시다. 지입을 했을 때 크게 두 갈래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고정급을 주는 월대 방식이 있고요, 이를 소화한 만큼 주는 매출제 방식이 있어요. 월대부터 살펴볼 건데, 여기서 월대는 또 완제랑 무제로 나뉩니다. 따지고 보면은 뭐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일단 업계에서는 이렇게 나눠가지고 분류를 하고 있어요. 먼저 완제는 다달이 고정급과 함께 운행 경비를 완전히 공제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완제예요. 여기서 말하는 운행 경비는 유류비랑 톨게이트 통행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회사에서 운행 경비를 공제해주는 방식에는 영수증을 첨부하면은 그만큼 넣어주는 방식이 있고요. 애초에 회사나 아니면 원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상되는 어떤 그런 경비를 미리 책정해놓고 그만큼 고정급에다가 얹어서 주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완제 지입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일자리라면은 운행 노선이라든지 아니면 일머리 이런 것들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고정급으로 주겠죠. 그거는즉슨 안정적이라는 얘기죠. 트럭으로 하는 직장 생활이라고 생각하면은 편해요. 다만 회사에서 경비를 지급해주다 보니까 본인이 별도로 추가 일을 하는 데에는 회사랑과의 협의가 있어야겠죠. 물론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미리 책정해놓은 경비를 그냥 주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좀 더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심해야 될 것도 있어요. 이게 경비를 칼치게 하는 거를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책정한 경비를 준다고 하는데, 뭐 운행 키로수 차이 아니면 연비 차이, 뭐 유가 차이 이런 것들이 나게 되면은 이것마저도 달라지게 되겠죠. 이게 뭐 근사치면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경비랍시고 주면서 그거를 완제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이게 문제가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은 무제입니다. 말 그대로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월 고정급에다가 같이 녹여서 주는 방식이에요. 따지고 보면 아까 얘기했던 미리 책정해 놓은 경비를 같이 주는 완제 방식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제 같은 경우에는 월 고정급에 경비가 같이 녹아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뭐 본인이 연비 주행을 잘한다던가 아니면은 고속도로 이용을 좀 줄인다던가 하면은 생각보다 많은 부수입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 여하에 따라서 다른 일을 같이 병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물론 이것도 일을 구할 때 평균 경비라든지 아니면은 일머리도 그때그때 다 비슷한지 확인을 잘 해야겠죠. 자, 번외격으로 완제급이란 게 있습니다. 완제급은 두 가지 의미로 보통 쓰여요. 완제에서 추가 건수가 더 발생하는 만큼 그거에 해당하는 급여랑 경비를 준다는 의미로 쓰이거나, 원래 방식 자체는 완제가 아니지만 일머리랑 소요되는 경비가 거의 매번 오차가 없을 때 작은 의미의 순수익이라는 의미로 완제급이란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게 참 말장난을 되게 하기가 쉬운데, 이 완제급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부가세라든지 아니면은 유가보조금 이런 것까지 다 녹여가지고 완제급으로 요 정도 나온다 이렇게 하는 사례가 많아가지고 금액은 얼마인지를 잘 따져봐야 돼요. 어차피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받아놨다가 다시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유가보조금은 나라에서 보조해주는 거지 회사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매출제로 넘어가 봅시다. 네, 매출제는 그냥 말 그대로예요. 회사에서 배차가 나오는 만큼 이제 받아갖고 일을 수행했을 때 한 만큼 받는 게 매출제입니다. 뭐 일반 직장으로 따지면은 인센티브제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죠. 만약에 회사가 제공하는 배차가 되게 빵빵하고 단가도 좋고 그렇다면은 정말 진짜 최고의 일자리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반대로 진짜 힘들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의 모든 지입사기는 이 매출제에 몰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보통 이제 단가가 안 좋거나 아니면은 탕수는 많은데 공차거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앞으로 벌고 뒤로 다 빠지는 경비가 많이 나간다거나, 아니면 배차가 없어가지고 매출을 올리는 건수 자체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 최악은 월 매출 얼마 보장 뭐 이런 문구에 현혹돼가지고 일자리에 들어갔는데 너무 가혹한 근무 조건을 맞춰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게 가혹한 근무 조건이라고 하면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누가 봐도 이 살인적인 운행 스케줄을 맞춰야 그 매출이 나오는 거라면은 이거를 뭐 사기라고 뭐라 막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체력적으로 진짜 감당도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최악의 경우죠. 이런 지입사기 뭐 관련해서는 추후에 더 심도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그냥 설명만. 자, 오늘은 그래서 화물차가 어떤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받는가 하나하나 한번 알아봤는데, 말했던 것처럼 관련된 사기에 관해서도 앞으로 차차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하고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의 한 줄 요약: 이유 없는 급여는 없다.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법시다. 지금까지 트럭천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